재미있는 여자를 공감해주는 새콤달콤한 오감방송. 존재로 공감받고 싶은 엄마이자 여자인 우리. 행복한 삶을 위해 꿈을 응원하는 행복한 코나와 친절한 루샤의 엄마도 여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나오니까 되게 편안하시죠? 네.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세 번째 까지 오신 분들이 한 손가락 안에 들어요. 그래요? 훌륭한 게스트시네. 계속 나오고 싶네요. 얼마 전에 그 네네. 독서 시간 생산법이라는 글 읽으면서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고민을 그렇게 통쾌하게 내려주셨는데 그 생산법 그거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그날이 아마 뭐 독서 모임 단톡방에 네. 독서를 하고 싶은데 독서 시간이 없다는 고민을 누가 올리셨더라고요. 근데 제일 많이 독서 강의 할 때도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사람들이 네. 독서 시간에 대한 장벽, 독서할 시간이 없어요. 이 얘기하고 독서 선택 장벽들이 있어요. 무슨 책을 봐야 될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포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피를 받아가지고 막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제가 썼잖아요. 세 가지 독서 시간 생산법을.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희망하는 습관 아니면 목표로 하는 습관이 생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이 단어를 먹는다고 그러시 이름을 먼저 붙여줍니다. 내가 희망하는 습관이 생기면 거기 이름을 먼저 붙여준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란 단어를 보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한테 있어 습관이란 건 저한테 굉장히 아름다운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하는 습관이 생기면 이름을 붙이는 습관 자체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제 경험에서 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동 독서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시아나 독서 클럽을 이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우리 정비에 이제 박은경 과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독서 모임에서 와서 이제 좀 하소연을 해요. 회사에 출근해가지고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누구나 공감하지 않습니까? 너무 맞아요. 일이 안 잡힌다. 네. 그래서 자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10분 동안 독서를 하고 업무를 시작한대요. 그때 저한테 문득 떠오른 단어가 시동 독서. 그래. 이게 시동 독서. 독서. 시동 독서를 하자 아침마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제가 했던 게 제 일기장에 저는 항상 이제 목표 습관이 생기면 이름 붙이고 일기장에 써놓으면 한 거고 안 써놓으면 그날 안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동 독서 30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가 보통 6시에 일어나는데 책상에 딱 앉으면 30분 동안 시동 독서를 합니다. 잠이 안 깬 상태로 독서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내밀한 얘기인데 일어나면 이제 그 쌓여 있잖아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하고 눈을 찬물로 이렇게 씻고 그 다음에 이제 책상에 가서 30분 동안 시동 독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들겠네요. 예, 정신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 업무를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프리랜서 반 프리랜서잖아요. 그래서 오전에는 주로 다큐멘터리를 집에서 하거든요. 글을 쓰거나 회사 업무를 서류 업무한데 하기 싫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독서는 좋아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30분 동안 이제 시동 독서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독서 가르치고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업무 시작하기 전에 아니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점심 먹고 나서 그런 때 시동 독서 뭐 30분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독서 시간 생산하는 방법이다 해서 제가 시동 독서를 하나의 독서 시간 생산법으로 정의를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사람들이 곱씹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댓글 막 달린 거 보니까 이 용어 자체를 이제 곱씹기 시작하면 맞아요. 곱씹으면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동 독서란 단어를 제가 만들어 장명을 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도처 독서입니다. 도처 독서인데 이것도 다 경험에서 나온 얘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 담당을 할 때 이제 아시아나항공 광화문에 한국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서 제가 B2B 인터넷을 담당을 했었는데 그때 뭐 중계동에 살았었거든요. 거기 뭐 금융사거리라 은행사거리 그쪽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한 2시간 넘게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인터넷 하면서 제가 독서를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약간 활자 중독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복하는 동안 간혹 집에서 책을 읽다가 깜빡 잊고 놔두고 와요, 집에다. 그러면 2시간 동안 막 불안한 거예요. 이게 광고판 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기 때문에 네. 심지어는 앉으면 좋으니까 일부러 서서 책을 볼 때도 있었거든요. 앉으면 잡니다, 피곤하니까. 그래서 일부러 서서 책을 보기도 하는데 책이 딱 손에 없으면 그때부터는 되게 너무 지루한 거죠. 오가는 2시간이. 그래서 이제 그때 생긴 습관이 도처에 책을 뿌려놓자. 그래서 우리가 하루 일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머무는 시간이 항상 공간이 있습니다. 네. 화장실에 뭐 몇 분 머물기도 하고요. 차 속에 머물 때도 있고 회사 책상이 집 책상 위에도 있고 이동 중에는 전철 안에 앉아 있고 하면 그 곳곳에다 책을 갖다 놓는 거죠. 화장실에 네. 한 권, 집 책상에 한 권, 회사 책상에 한 권, 자동차 속에 한 권, 가방 속에 한 권 있으면 어디서든 시간이 생기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메인 독서책은 하나를 항상 가지고 있대. 이 책이 갑자기 내가 놓고 왔을 때도 읽을 수 있는 도처에 책을 놔두자. 그게 도처 독서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사실은. 멋진데요? 네, 예. 아니, 명칭을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독서 쏙쏙 그때 남아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지? 하면 짜투리 독서, 그렇죠. 도처 독서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요. 사투리독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이사이독이라고 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사이사이독, 자투리독. 그러니까 네. 현대인들은 어차피 바삐 사니까 이동도 네. 많고 일이 많으니까 그 사이사이가 있을 거다. 행동과 행동 사이, 휴식과 업무 사이, 이동과 이동 사이 뭐 이런 사이사이에 자투리 시간이 있는데 우리는 그 자투리 시간의 대다수는 스마트폰으로 맞아. 손이 그렇죠. 가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자투리독,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 독서만으로 1년에 저는 정독파거든요. 책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하고 그러니까 진짜 몇 분만 읽은 책도 있어요. 이상한 책들도 있으니까 그런 책은 그렇게 보지만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선택한 좋은 책이라면 정독으로 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죠. 작가와 대하듯이. 그래서 저는 정독파입니다. 정독파인데도 이렇게 해서 1년에 6, 70권을 보니까 와. 화장실에서 한국인의 평균 독서량을 해요. 이야. 와. 너무 많이 하면 변비 걸리겠지만 해우소에서 해우독이라고 그럴까요? 아니 이렇게 이렇게 네이밍 하시는 걸 보면 네이미스트 하셔도 될 것 같고 이것도 자꾸 하다 보면 네. 이게 재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름 붙이는 것도. 가끔 정독 도서관 가면 막 앉아 계시고 이러신 거 아닌가? 이게 습관에다가 이름 붙이신다는 말씀 들으면서 저는 물건의 이름을 많이 붙이거든요. 제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타는 자전거, 제가 타는 차, 뭐 이런 거에다 이름 붙이는데 제가 어느 모임 가가지고 제 자전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애자를 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애자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전거라서 애자입니다. 그랬더니 막 이름 너무 웃기다고 웃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처럼 저도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애정이 붙더라고요. 그죠, 예. 맞아요. 근데 예. 이렇게 습관에다가 이름을 붙여주시면 네. 더욱더 애정이 붙어서 그렇죠. 바로 생각날 것 같고 할 때마다 그게 이제 마음에 와닿을 것 같은데 그 아까 시동독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 대본을 받고 예. 시동독서가 뭔가 궁금해서 이제 되게 정독하고 읽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많이 이렇게 눈이 뿌여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리고 책은 항상 저도 도처에 있거든요. 네. 많이 읽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밥 안 쳐놓고 앉아 있으면 저는 보통 이제 스마트폰 페이스북에 뭐가 있나 보는데 이 시동독서가 너무 좋겠다. 내가 30분을 못해도 5분이나 10분이라도 그렇죠. 맞습니다. 짬나는 예, 시간에 예, 하면 그날에 제가 또 습관 중에 책 2페이지 읽는 게 있거든요. 작은 습관. 음. 이거는 바로 해결하고 가는 거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죠. 되게 네이밍을 잘하셨다 마음에 남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좋은 암기하기에도 좋은 독서법입니다. 그러네요. 그 소장님 별칭을 보니까 네네. 드림마이라고 하셨어요. 네. 굉장히 멋진 닉네임이신데 그렇게 어울리세요, 짓게 또.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원래는 이제 제 미션을 자기개발 전문가가 되고 싶다. 이제 네. 인재개발팀에 지원했던 것 자체도 꿈, 뭐 독서에 대한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꿈을 되찾해주고 싶다. 젊은 후배들한테 이런 거였어요. 근데
예전에 그 베토벤 바이러스 기억나시죠? 네네네. 네. 주인공이 항상 불렸던 이름 기억나세요? 김마애. 김마애. 강마애였나? 강마애? 김마애였던가요? 김명민이라서 김마애인 줄 김명민인데 알았는데 아마 거기서는 강마애였을 거예요. 아. 출연.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가 그래 나는 드림마이를 하자 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드림마에스트로 줄여가지고 네. 드림마이라는 닉네임이 그때 이렇게 얻은 절대 영감입니다. 문득 떠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꿈의 지휘자, 꿈의 거장 멋있다. 이런 의미로 제 닉네임을 만드는 거죠. 해석이 더 멋있네요. 되게 잘 어울리세요. 그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우아한 느낌이 딱 어울리십니다. 그 절대 영감 제가 책을 보면서 네네. 이거 대박 이런 느낌이 음, 들었던 부분이 그 카이스트 정재준 교수의 강의를 들으신 다음에 그걸 보고 바로 실행형으로 옮기셨던 거. 예. 저는 너무 놀라웠는데 작가님의 실제 얘기를 들으면 애청자분도 깜짝하시고 만약에 카이스트 정재준 교수님 우리 팟캐스트 듣게 되신다면 그럼 굉장히 좋아하시겠죠. 예.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예, 한번 들려주세요. 꽤 긴 스토리긴 한데 네. 그 분에서 시작된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을 때 금호 아시아나 그룹에 금요 경영 특강이라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매주였던가 그러니까 매 1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 그룹사의 경영진들이 다 모여서 외부 인사 명사 특강을 받는데 이제 정재승 반 요즘 알쓸신잡이도 나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 교수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강의가 끝나갈 무렵에 그 어떤 그룹사 상무님이 질문하기를 교수님이 뭐 그 과학자들하고 무슨 재능 기부를 하신다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하고 여쭤보니까 정 교수님 답변이 그 시골 소도시 아이들은 과학자가 뭔지 모르고 살아서 트위터에다 그거 올렸대요.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나중에 찾아봤더니 시골 20만 이하의 소도시 아이들은 과학자가 뭔지 모르고 삽니다. 전국의 과학자분들 내가 교통비 내고 밥값 될 테니까 나랑 내려가서 시골 아이들한테 과학자의 꿈을 심어줍시다. 이걸 트위터에다 올렸더니 수십 명의 과학자들이 막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뭐 어떤 여자분은 남편은 뒤에 CSI 과학수사대 현장 감식반 뭐 이런. 와. 아마 그분은 자기 남편한테 물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막 영감 받고 자극 받아서 올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아마 연 4월쯤부터 그러니까 과학자들을 모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모으셔서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10월의 하늘이라는 재능 기부 강연회를 시골에 가서 하신대요. 저도 페이스북에서 본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몇 년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월의 하늘이라는 게 미국에서 로켓 실험을 하던 어린 학생이 이제 나사의 로켓 과학자가 되겠다는 꿈을 꾸다가 실제 지금 나사의 과학자로 계시대요. 그걸 다룬 게 옥토버 스카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그 영화 이름을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10월의 하늘,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80명 과학자가 2명씩 짝을 지어서 뭐 목포라든가 거제도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오늘의 과학자가 미래의 과학자를 만나다 이런 이제 캐치프레이즈 가지고 시골 아이들한테 시골 애들이 카이스트 과학자를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근데 그분들이 자기 시간 비용 내서 가서 그걸 하신다고 하시길래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회사에 돌아와서 나도 해보자 하고 그 생각하게 된 건데 이제 사실은 저는 신입사원들한테 꿈에 대한 강의 4시간짜리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으로 재능 기부 강연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의미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강연은 정 교수님도 강연이고 근데 회사에 보면 승무원 밴드, 조종사 밴드가 공연을 기부하러 다니세요. 공연은 재미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고아원이라든가 노인들 계시는 곳 이런 데 다니면서 공연을 하러 다니시길래 저는 이걸 융합을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걸 저는 직감적인 영감을 절대 영감이라고 붙인 건데 아시아나 드림 앙상블 기획서 제목이 앙상블이 합주하는 곳인데 단체인데 이제 저는 강연하고 공연 융합 재능 기부단을 해보자 해서 이제 아시아나 드림 앙상블 강연 공연 융합 재능 기부단 기획서를 쓴 거죠. 그래서 원래 이제
교육팀 업무가 아니고 사회공헌팀 일인데 제가 기획서를 10페이지 써가지고 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사회공헌 팀장한테 주로 갔죠. 가서 설명하는데 팀장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막 하이파이브 하고 난리가 났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본인 성과로 이게 클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회사 기획팀에서 우수 아이디어 상에서 50만 원 포상을 이야. 주시던데 이제 뭐 그거는 팀원들 밥 사주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실제 회사에서 윗분들 다 승인하셔가지고 광화문에서 이제 승모 밴드하고 가서 강연 공연 융합 콘서트를 한 거죠. 플라잉 위드 유라는 이제 와, 행사로. 멋있다. 그래서 제가 4시간 비전의 한기 강의를 40분으로 줄여서 인생 전체에서 비전이 왜 필요한지 어떻게 찾는지를 강의를 해주면 승무원 밴드가 축하 공연을 하고 그 승무원 중에 한 명이 그 많은 비전 중에서 승무원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를 구체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준비하고 급여는 이 정도 되고 이렇다는 걸. 그래서 강화문에 있을 때 한 260명 정도 온 것 같아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막 여행 가방 들고 오고 난리 어머나. 났어요. 소름이 막 지금 돋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가을엔가는 강주에 가면 동산 아트홀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 근모 아시아나 두 번째 아들 돌아가셨는데 동산 박정구 회장님 동산 아트홀이 그 터미널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조종사 밴드 하고 내려갔죠. 그래서 제가 또 40분 강의하고 조종사 밴드가 공연하고 리드 기타 하던 분이 부기장인데 홍콩의 글로벌 금융회사에 진짜 잘 나갔던 사람인데 조종사에 필이 꽂혀가지고 자기는 와, 스토리가 있네요. 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봉급은 그쪽이 더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기가 왜 같이. 조종사가 됐는지를 그 강주 애들한테 쭉 강의를 해주셔서 거기서도 했었죠. 감동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운동하다가 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돼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내려갔어요. 강의하러. 무대 올라갔더니 사람들이 다 다리만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에서 보면서도 네. 정말 대단하시다. 그래서 아니 이미 약속이 돼 있었던 상태에서 사고가 난 이 거예요. 책임감.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 뵈려고 이러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다리만 쳐다보시던데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 서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손 한번 잡아도 되냐고 하는데 책도 썼나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래서 연예인 하나 보구나. 연예인 체험 딱 하셨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경험들이 계속 이제 스토리가 길어진 게 제가 대기업들이 141촌이라는 행사를 합니다. 몸으로 시골 마을을 도와주는. 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사진 찍고 홍보 목적이기 때문에 전라도 같은 깡촌은 못 가요. 빨리 갔다 오는 두세 시간 만에 이런. 그러니까 아시아나는 홍천에 있는 마을하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시골 마을보다 100배는 잘 사는 마을이 있고 멀지 않은 곳인 거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저희 딸하고 모내기를 해주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땅끝 마을 부모님 논밭에서는 내가 내 새끼 데리고 도와드린 적이 없는데 이 잘 사는 마을에 와서 내가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회사 가서 또 기획서를 썼죠. 아까 했던 행사를 해남 가서 하자. 그래서 이제 84개 군이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대한민국 84군 꿈 프로젝트 아시아나가 시작해보자. 그래서 이제 아시아나 땅끝 마을 141군 재능 기부 제휴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기획서를 써서 사실은 친형이 해남군청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이 있었죠. 우리 형을 군수님한테 눈도장 찍을 효과도 있겠다. 사심도 찍고 네, 사심도 찍고 공심도 찍고 해서 네. 그래서 보냈더니 이제 형님 입장은 너무 좋아하는 거고 군에서도 좋아하죠. 대기업이 우리 돈으로 우리 직원들이 휴가 내서 가서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플랜카드 걸 일이네요. 그렇죠. 내려갔는데 그때는 한 300명 해남 친구들이 모였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줬었고 그게 봄에 했었고요. 가을에 또 내려가려고 이제 제가 전화를 했죠. 왜 읍단위 학생들만 옵니까? 나는 리 출신인데 그런 애들이 진짜 필요하죠. 그 안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리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면 사무소로 갔더니 기억이 나요. 아줌마가 나한테 야 너 어디서 왔니? 그래서 제가 석교리 심동에서 왔는데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촌에서 왔네.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면이 도시예요? 그때도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그 안에서도 서로 네, 촌이라고. 네. 그래서 이제 네. 군청의 교육 담당 공무원 주무관님한테 면 단위 학교를 나한테 소개를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를 찾아갈게요. 그래서
갔던 게 하원에 있는 하원 중고등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해남군의 폐교가 67개인가 된대요. 아, 되게 와. 많네요. 아이들이 다 이제 젊은이들 서울로 가니까 노인밖에 없어서 그래서 폐교고 중고등학교 갔더니 건물 딱 하나에 중고등학생들이 있어요. 아, 학생이 몇 명 안 되는. 그래서 거기 가서 강의를 이제 해줬는데 사실은 그때 승무원 직업특강 간 친구는 홍콩 비행 갔다 온 애들 잠을 한숨도 안 재고 그냥 세상에. 김포공항에 기다리고 있다 태워서는 가면서 이제 화장 다 지워지고 뭐 어쩐다고 그냥 뭐 투덜투덜 기분 피곤하다고 나쁜 막 상관이고 투덜투덜 거렸겠어요. 잠 못 잤다고 선배님 뭐 네. 피곤 어쩌고 했는데 이제 강의 끝나고 나오는데 교장 선생님이 선생님들하고 16박스인가 선물을 이건 해남 물감자입니다. 뭐 해남 단감이다. 해남 묵음침에서 엄청 많이 박스로 가져가셔서 정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시키지도 않았고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우리 돈으로 우리 휴가 내서 오니까 너무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이심전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올라오면서 승무원이 울었어요, 진짜로. 감동받아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근데 내려갈 땐 투덜투덜했는데 네, 완전. 아니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중간에 몇 번의 소름이 올라왔는지 너무 감동스럽네요. 감동. 손수건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 드림마이님의 인생 키워드 3개만 말씀해 주세요. 요즘에 이제 키워드 얘기하시라고 돼 있어서 질문이 요즘 키워드. 반농 반X의 삶.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좀 이따 책에 추천 서적으로도 얘기할 책인데 이제 네. 시오미 나오키의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네. 앞에 있는 반농은 먹고 사는 직업을 얘기하는 거고 뒤에 있는 반X는 네 소명, 의미는 뭘로 할 거냐는 걸 방정식으로 놓은 화두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원류를 올라가자면 그 다음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하버드 졸업하고 월든이라는 숲속에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농사를 짓고 삽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인 삶이 다가 아니다.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향으로 무소유, 법정 스님의 무소유도 서로 영향을 받았고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도 서로 영향을 받았는데 이 책도 그 영향을 받은 책인 거예요. 근데 한 단어로 정의한 걸 내가 너무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분도 똑같은 거예요. 대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이 삶이 아닌가 하면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지면서 쓰고 싶은 글을 쓰고 우리 같은 그러니까 소명을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멘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 X를 찾은 거죠. 그래서 그게 저한테도 이제 질문을 주는 책입니다. 요즘 키워드 뭘로 먹고 살고 뭘로 의미를 실현할 거냐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해답이 이제 두 번째 김상경의 메디치가 프로젝트인데 중세 르네상스가 가능했던 거는 메디치가의 재력을 가지고 메디치가가 연구하는 사람들 연구에 집중하세요. 돈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나와 보니까 우리나라는 책 쓰고 그냥 순수한 책을 써가지고는 먹고 살기 힘든 상황인 거예요. 책도 많이 안 보시기도 하고 재밌고 자극적인 책만 많이 찾으시니까 그러면 깊이 있는 걸 연구해가지고는 굶어 죽기 딱 맞겠다 이런 생각한 거죠. 그렇다면 김상경의 내 아의 소명을 위해서는 김상경 메디치가는 내가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김상경의 메디치가는 뭘로 할까 이런 고민을 항상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마포 나비를 지금 300개를 복제를 하려고 매뉴얼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색의 향기라는 170만 회원을 가진 모임이 있어요. 전국에 지부가 223개인데 원래 독서 모임을 만들려고 만들어진 모임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저한테 그걸 독서 모임을 만들어 달라 해서 사색의 향기 독서 포럼 마포 나비 소풍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소풍을 공통적 이름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남 소풍, 강주 소풍, 지혜 소풍 이런 소풍의 모임을 하되 저자는 우리가 공급해주고 노하우도 무상으로. 그래서 전국에 300개 독서 모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기업 도서관 3,000개. 그래서 300, 3,000. 네, 300, 3,000. 이게 이제 현재 제 세 가지 키워드입니다. 한 300개 키워드 들은 느낌이에요. 자, 이제 좀 아쉽지만 제가 이제 네 번째 모시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공식 질문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엄마도 여자다 나오시는 모든 분들 이제 공식 질문인데요. 추천하고 싶은 도서 막 3,000권 있을 것 같겠지만 딱 3권만 뽑아달라고 하면 뭘? 방금 말씀드린 반농 반X의 삶.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걸로만 가다 보면 나이 들면 되게 허망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나의 존재 의미나 삶의 의미, 세상에 뭘 도움을 주고 갈 건가에 대한 화두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책이 아마 그런 실용적인 영감 자극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건 독서에 대한 얘기인데요. 네. 이토 우지다카의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이란 책은 NHK의 기적의 교실로 소개가 된 책입니다. 하시모토 다케시라는 분이 동경 사범대를 나와서 교토 근처 시골 학교에서 중학교 수업을 하시는데 3년 동안 국어책을 없애버려요. 시골 학교 중학교에서 국어책을 교과서를 없애고 은수저라는 책 한 권을 가지고 3년 동안 교육을 했는데 애들이 동경대를 막 들어갑니다. 수없이 많이. 이야. 엄청나게 들어가서 좀 난리가 났을 때 뭐 사기가 있지 않냐 이러고 근데 저는 이제 이 천천히 깊게 읽는 죽음은 그 선생님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기록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 천천히 깊게 읽는 즐거움에 나오는 은수저라는 3년 동안 교과서 대신 했던 은수저라는 소설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고 하시모토 선생님이 유작인 슬로우 리딩까지 같이 보시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슬로우 리딩 읽으면서 은수저가 궁금하긴 했었어요. 저도. 그렇죠. 아시아나 독서 모임에서 세 개를 동시에 읽게 했어요. 그렇군요. 뭐 시간이 좀 지금, 애매해서 제가 네. 설명드리려고 두 번째 책에 지금 세 권 소개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제 그 독서 천재 푸르미 지금 교육 사업을 엄청 크고 있는데 아빠가 쓰신 몰입 독서도 꼭 한번 읽고 제가 아시아나 여직원이 출산휴가 가면 이 책을 많이 선물했었습니다. 아우 저 아시아나 직원이 아니어서 아쉽네요. 네. 자 이제 끝으로 예. 세상에 나가려고 준비하는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분들께 예. 그 세상에 나올 수 있는 용기나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이제 강의할 때도 유사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자기 개발할 때문에 하면서 자기 자학을 하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왜 이렇게 지능이 없을까? 뭐 이러는데 원래 그런 책도 있잖아요. 흔들리면서 사는 게 인간이다. 간혹 뭐 난 내일부터 새벽 3시 일어날 거야 해서 진짜 일어나면 좀 이상해요. 저는 뭐 저 인간이 저러냐. 하루는 가능할 수 있을 것 하루는 같아요. 가능하지만 계속 그런 인간은 저는 1%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면에서 그런 열정을 스스로 계속 재생산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 그런 인간은 인간스럽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저는 내면에서 열정을 우려내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얻어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맹자의 사당처럼 좋은 책, 좋은 사람, 좋은 경험을 통해서 내 가슴이 센시티브한 상태라면 발견할 여지는 있다는 거. 내가 메마르기니까 안 보이는 거지. 되게 둔감해졌어요. 너무 많은 광고, 홍보, 관계 모임이 많다 보니까 이거 지금 얻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 이런 상태 같아서 내가 둔감해지면 주변에 감동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도를 하시려면 이미 외도한 뭐 용어가 좀 이상하지만 내가 추구하는 분야로 이미 가 있는 분이 하는 세미나 가보시고 그쪽 커뮤니티 가보시고 거기에 키매를 자꾸 친해지려고 의도적으로 가까이 하면 그 분야에 대한 지혜도 얻고 그 분야에 좋은 인맥까지 생긴다면 시작의 반은 이미 준비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앉아서 고민하시니까 길이 안 보이고 도와줄 사람도 남편이 전문가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분야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그 분야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세미나 듣고 친해지는 게 스타트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충분히 시작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깨달음이 오면서 우리 드림마의 김상경 소장님의 그 기업 도서관 3,000개, 네 그리고 독서 모임 300개 그 꿈을 저희가 열렬히 응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우리 지금 듣고 계신 많은 엄마도 여자다의 애청자분들이 도와드릴 것 같아요. 에너지와 기운으로 여기 나와주시고 또 3회까지 나와주시고 좋은 이야기 나누어 주셔서 절로 제가 이렇게 도서를 모으고 이렇게 듣고 있었거든요. 네. 네, 정말 감사드리고 또 그 많은 애청자분들도 네. 절대 영감 책도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은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책 읽는 저녁, 네. 책 읽는 시간 꼭 가지시기 바라고요.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엄마도 여자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책 한 2페이지라도 읽는 그런 시간 만들어 보시고요.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세요.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